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올 겨울 큰맘 먹고 수십만 원짜리 패딩을 샀습니다. 브랜드는 믿고 입는다는 노스페이스. 판매 페이지에는 분명 최고급 거위털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막상 배송받아 입고 나중에서야 그 안감이 거위털이 아니라 오리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과연 대기업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분노가 치밀겠죠. 최근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아웃도어 업계 1위인 노스페이스가 충전재를 거위털로 표기해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오리털이 섞인 제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게시판마다 비판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보통 이런 기만 논란이 터지면 브랜드는 불매 운동을 막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게 상식이지만 노스페이스는 달랐습니다. 논란이 터진 즈음에도 백화점 매장 앞에는 패딩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고 한국 노스페이스의 연 매출은 작년 기준 무려 1조를 돌파하며 흔들림 없이 업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더 높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노스페이스가 가격을 올리든 실수를 하든 심지어 논란에 서 있어도 쉽게 돌아서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단돈 5,000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제국이 된 노스페이스의 숨겨진 역사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놀라운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뉴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스페이스는 산악인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전문 브랜드였고 대중적으로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브랜드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뉴욕의 겨울은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 때문에 산 못지않게 혹독합니다. 힙합 아티스트들과 스케이터들은 따뜻하면서도 튼튼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거친 이미지를 표현해줄 옷을 찾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노스페이스였습니다. 투박하고 빵빵한 실루엣, 강렬한 원색의 눕시 패딩, 힙합의 전설 비기와 우텐클랜 같은 뮤지션들이 이를 입고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자 노스페이스는 등산복에서 가장 쿨하고 반항적인 스트릿 패션의 상징으로 단숨에 자리 잡습니다. 이건 브랜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브랜드를 재해석해 만들어낸 문화였습니다. 눕시와 함께 데날리 플리스 재킷도 교복이나 정장 그리고 트레이닝복 위에 걸쳐 입는 일상복으로 데이트를 기록합니다. 기능을 사던 시대에서 이제는 멋을 사는 브랜드로 변신한 것이죠. 이 열풍은 곧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노스페이스의 위상은 전 세계 어디보다 독특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등산복 이미지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등골 브레이커. 비싼 가격 때문에 부모의 등골이 휜다는 뜻의 신조어죠. 당시 학교에서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모델과 가격대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계급이 나뉘는 노스페이스 계급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비싸다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브랜드. 이 역설적인 현상은 노스페이스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비싸니까 좋다, 아무나 못 입는다는 인식이 굳어지며 가격 자체가 브랜드 자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브랜드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계를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로 돌려보겠습니다. 1966년 샌프란시스코, 히피 문화가 절정에 달한 시절 고등학교 중퇴 후 서부를 떠돌며 암벽 등반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더그 톰킨스. 그는 어느 날 아내 수지에게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직접 장비를 만들면 어떨까? 당시 등산 장비들은 군용 잉여 물자거나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산을 타본 사람만이 아는 디테일이 부족했죠. 톰킨스는 단돈 5,000달러로 작은 등산용품 가게를 열고 그 이름을 노스페이스라고 지었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험한 산의 북면,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곳, 여기에는 우리는 가장 힘든 곳을 향한다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엔 그저 산악인들과 히피들이 모여 자유롭게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레이트 풀데드 같은 밴드가 공연을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1968년 주인이 바뀌면서 노스페이스는 본격적인 제조사로서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71년, 지금 우리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 로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하프돔을 형상화한 로고가 탄생합니다. 해발 2694m의 거대한 화강암 바위, 알피니스트들의 성지 같은 존재죠. 이 로고가 생긴 순간 노스페이스는 그저 가게가 아니라 품질로 입는 사람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노스페이스는 혁신을 이어갑니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도명 텐트 오벌 인텐션을 출시했고 거위털을 빵빵하게 채운 방한복으로 기술력에서 타 브랜드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쌓인 노스페이스는 기술이다라는 신뢰는 지금도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죠. 1980년대에는 고어텍스와의 운명적 만남이 이어집니다. 방수와 투습이 동시에 되는
혁신 소재로 만든 마운틴 재킷은 전 세계 탐험가들에게 필수 장비라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남극 횡단 탐험대를 직접 후원하며 영하 50도의 블리자드 속에서도 대원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장면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그 유명한 슬로건 Never Stop Exploring. 이 한 문장은 소비자 머릿속에 이 옷을 입으면 나도 강해진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지금도 논란이 터져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그래도 노스페이스는 혹한을 견디는 브랜드라는 신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이 탄탄한 문화적 기반 위에서 노스페이스는 2007년 슈프림과 협업이라는 파격을 감행합니다. 등산복과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의 조합은 당시엔 충격이었지만 결과는 대성공. 한정판은 발매되자마자 리셀가가 치솟았고 아웃도어 브랜드도 하이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와의 협업으로 명품 시장까지 진출합니다. 노스페이스 로고와 구찌 로고가 결합된 컬렉션은 발매 즉시 매진됐고 기능성과 럭셔리의 만남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스페이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스트릿의 힙함과 명품의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가진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건의 발단은 한 소비자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을 구입한 그는 매장을 방문했다가 점원에게서 해당 모델은 거위털 제품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산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구스다운이라고 적혀 있었죠. 거위털은 오리털보다 솜털 크기가 커 공기층을 더 많이 머금고 영하 30도에서 40도를 오가는 혹한에서도 체온을 지켜주는 고급 소재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산 제품은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과 일반 기 섞인 제품이었습니다. 더 난감한 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다른 브랜드가 혼용률 오기제로 한바탕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지만 세계 1위라 불리는 노스페이스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무신사는 브랜드에서 받은 정보를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노스페이스는 유통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서로 책임이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든 것도 판 것도 대기업인데 책임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뻔한 상황.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비난과 불매 요구가 잇따랐지만 정작 오프라인 매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노스페이스 패딩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오리털이든 거위털이든 어쨌든 노스페이스니까 라는 듯한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왜 노스페이스는 이번에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흥미롭게도 이 브랜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산 품질 논란, 동물복지 문제, 일부 매장의 가격 정책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브랜드라도 흔들릴 만한 사건이었지만 노스페이스는 오히려 그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환경 논란이 터지자 RDS 인증을 도입하고 친환경 방수 소재 퓨처라이트를 개발했으며 헌 옷을 재활용하는 캠페인까지 운영하면서 변화로 대응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들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노스페이스 코리아는 일주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전액 환불 및 교환, 추가 보상 검토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일부는 늦었다고 했지만 글로벌 기업치고는 매우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정 부분 누그러뜨린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 브랜드들은 이 틈을 타 노스페이스의 아성을 흔들려 했지만 프리미엄 라인의 충성 고객층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연 매출 1조를 넘는 압도적 1위의 위치는 결국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노스페이스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품질 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노스페이스의 힘은 단순한 제품 품질이 아니라 60여 년간 쌓은 스토리와 도전 정신, 그리고 스트릿에서 명품까지 넘나든 문화적 가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스페이스를 입으며 단순히 따뜻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험과 도전의 정신, 시대의 아이콘을 입는다고 느낍니다. 이런 감성적 연결이 있는 한 한두 번의 실수가 브랜드의 본질을 흔들긴 어렵습니다. 과거의 위기를 이겨냈듯, 그리고 탐험을 멈추지 마라는 그들의 슬로건처럼 노스페이스는 이번 논란도 넘어서며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의 목소리는 크지만 침묵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는 여전히 노스페이스 매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옷장에 걸린 패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단순히 털뭉치만이 아니라 60년 동안 쌓여온 생존의 역사가 함께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먹고 자라는 브랜드 노스페이스 이야기였습니다. 트렌드룩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